수술의 효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안각 성형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얻고자 하는 것이 눈 길이가 증가하는 것, 눈이 커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안각 성형술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눈 머리를 크게 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눈을 인공적으로 키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덮여있던 눈이 마저 노출되어서 눈이 커 보이게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눈머리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눈머리 부분을 기존의 아이라인을 깨트리면서 인공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환자분들께 가능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눈이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분들에게는 앞트임을 권하지 않게 됩니다. 원장님, 이거는 어떤 효과가 생긴 건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혹거풀 상태에서 트임 수술을 한 경우가 되겠죠. 자세히 보시면 눈 머리 쪽에 약간 아래로 처진 주름 부분이 펴지면서 눈머리가 약간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머리 연부 조직이 많이 처지지 않은 경우라면 일정 부분의 트임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안각 성형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미간이 넓은 경우입니다. 미간이 넓은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앞트임 혹은 윗트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눈머리가 일정 부분 덮여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내안각 성형술을 통해서 눈을 최대한 노출시키고 넓은 미간 거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눈이 커지는 만큼 미간 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라인을 무리하게 확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원래 아이라인이 펴지는 수준까지 이 트임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은 보시면 이 내안각 성형술 후에 쌍꺼풀 주름이 보다 진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좌우 비대칭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화 생물학적인 개념의 윗트임 수술은 이 쌍꺼풀 주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쌍꺼풀 주름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윗트임 수술 후에 쌍꺼풀 주름이 보다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과거에 몽고주름이라고 불리던 눈머리에 주름이 심하고 쌍꺼풀 주름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에 눈 내측에 누호라고 불리는 부위, 환자분들은 보통 빨간살이라고 하죠. 이 부위가 거의 다 덮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려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의학용어로는 가성내사시라고 하는데요. 눈동자가 안쪽으로 쏠려 보이면서 내측에 있는 누호와 흰자가 거의 가려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안과에 먼저 가게 되는데, 안과 선생님들이 시력검사, 눈동자에 대한 검사 후에 진성사시가 아니므로 성형외과에 가서 내안각 성형술을 하라고 이제 권하게 되죠. 가성내사시가 심한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눈머리 쪽에 속눈썹 질림증이 심한 경우가 사실 많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런 시술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과거에 앞트임 수술과 윗트임 수술의 어떤 시각적 효과 측면에서 가장 큰 부분이 눈머리 쪽 45도 방향에 기울어진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눈머리 쪽이 약간 하방으로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경사가 가팔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수술 후에 보시면 아이라인과 쌍꺼풀 라인이 보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진화 생물학적인 개념의 윗트임 수술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환자분들을 꼽으라면 눈머리가 아래쪽으로 당겨져서 매서워 보이는 소위 매눈 형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